달 새 1억 이상 올랐습니다. 계속된 상승세는 25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상승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내놓지도 않고 살 사람도 없고. 집안나 사이가 지금 별따기죠, 별따기. 네, 이번엔 시사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박동주 부동산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광주 지역 부동산 시장부터 정리를 해볼 텐데요. 광주 지역의 부동산 특징으로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서 특징이 있다면요. 광주 부동산은 안정적인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안 좋게 이야기하면 도시로서의 매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정적이다 보니까 자극적인 상승도 없지만요. 그렇다고 자극적인 하락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해외 투자 비율이나 국내 외지 투자 비율 그리고 또 기업이나 또 대기업 등의 투자 비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쇼크나 국내 쇼크에 좀 둔감한 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값이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광주는 어땠습니까? 예,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정말 많이 오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 상승장과는 좀 다른 게요. 예전에는 올라가는 게 있으면 떨어지는 게 있었는데 이번 상승장에서는 주택이든 토지든 거의 모든 종목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분명히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가격 상승의 이유가 뭘까요?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가격 상승이 일어난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풍부한 현금의 유동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자주 바뀌는 정부의 정책과 그리고 과도한 규제가 한몫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한 특정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으니까요. 규제 외의 지역의 수요가 몰렸고요. 그리고 주택을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토지라든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 상품의 수요층이 몰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매년 무섭게 오르는 공시지가 인상이 주택과 토지 등의 가격을 상승시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여러 규제 속에 지난 2020년이죠. 광주도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상과는 다르게 가격이 이게 안정으로 가기보다는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정 대상 지정 이후에 초반에는 시장이 관망세로 있다가 그 이후에는 구축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주춤했던 신축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면서 신축 아파트도 약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보합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 부동산 시장 가격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격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수요와 또 공급이잖아요. 현재 광주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광주 부동산 거래량은 역대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최악으로 내려가 버린 이런 배경에는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내야 될 세금 중에 취득세,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거래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서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수요시장, 공급시장 모두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거래가 통제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에 공급될 신축 시장의 매물량을 논하기 전에요.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중고 시장의 매물량이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위축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은 얼어붙은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이전 정부와는 부동산 정책에서 좀 큰 차이를 보일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질까요? 현재 인수위에서 많은 규제 완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현재 인수위에서 논의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일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건 과연 광주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아마 제일 큰 이슈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대한 방향성은요. 새 정권에서 국토부 장관이 선임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방향성이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유는요, 조정 대상 지역은 지정이냐 해제냐는 법을 입법하거나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권한은요, 국토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의 첫 행보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새 정부는 완화 정책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부동산의 거래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정책인 것 같은데 현재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새 정부의 기대감 때문인지 매수 문의는 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1년 동안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주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이지만요. 앞으로 더 많이 완화될 정책을 보고 시장의 움직임의 기조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럼 이 정권의 변화 말고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올해 부동산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광주는요, 올해 신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안정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2022년도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요, 매매 가격은 공포스러운 단기 양도세율로 인해서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입주한 지 2년이 지난 신축 아파트의 비과세 매물이 또 언제 소진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입주하는 대형 단지들의 전세 가격이 얼마의 안정을 찾을까, 그리고 언제 소진이 될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올해랑 내년에 이 공급 물량이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 하락을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요,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2023년, 2024년에 예상되는 입주 물량은 평균치를 밑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5년 입주 물량을 예상하는 선행 지표로서 올해 분양하는 분양시장의 공급 물량이 5천에서 한 6천 세대 정도 상대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많은 입주 물량은 그 다음 3년 동안의 적은 입주 물량과 맞물리면서 상쇄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올해 부동산 거래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런 점들 잘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박동주 부동산 컨설턴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